저 올해 32살 남성인데 모쏠입니다. 연애에 그동안 관심이 없다가 요즘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연애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남자분들이 가장 크게 먼저 변화를 줘야 하는 거는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영상 몇 개만 보셔도 머리가 덥수룩하신 분들이 미용사 쌤만 만나고 나면은 갑자기 훈남이 되는 그런 영상 알죠?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머리예요, 머리. 그 근처 커트 비용이 10,000원에서 15,000원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런 데 말고 좀 비싼 데가 있어요. 디자이너 쌤들이 좀 나눠져 있는 그냥 그런 데가 있거든요. 나를 관리하거나 나를 꾸민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모르겠다면 초반에 차라리 돈을 많이 지르는 거를 진짜 추천을 드리는데 조금 가격대가 있는 곳을 가서 본인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물어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게 미용실 쌤한테 부끄러워하지 말고 얘기를 하면 좋아요. 이렇게 머리나 원래 스타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번에 좀 관심을 갖게 됐다. 어떤 상태의 상황인지를 인지를 시켜주면 조금 더 잘해주려고 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와 같이 머리 하셨으면 이제 눈썹과 여기 턱수염, 물론 턱수염 이쁘게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패션이시니까 뭐 그거는 그렇고요. 약간 여기까지만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남자분 얼굴 끝이야. 그 나중에 CC크림 바르고 뭐 립 바르고 뭐 눈썹 그리고 이런 건 일단 다 집어치우고 기본적으로 여기가 끝입니다. 결국 얘기하다 보니까 털에 관련된 얘기밖에 안 했네. 그리고 하나 더 있긴 해요. 만약에 안경이 어울리시면 모르겠지만 안경이 좀 안 어울리시거나 눈이 너무 나빠서 안경만 쓰면 눈알이 엄청 조그매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렌즈까지 끼는 것까지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 도수가 높을수록 안경 낄 때와 안 낄 때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도 하고 눈썹도 하고 수염까지 했는데 안경 도수 높은 걸 끼는 그 순간 이게 뭔가 다시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안경을 벗고 렌즈로 바꾸는 것까지 해서 하면 얼굴 끝! 두 번째로 당연히 뭐겠어요? 스타일이겠죠? 다이어트나 몸을 만드는 게 좋긴 하지만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내가 당장 한 달 열심히 해서 생기는 거 아니고 몸이라는 거는 몇 개월 꾸준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하는 건 너무 좋지만 한순간에 변화를 만드는 건 어렵기 때문에 옷을 사는 건데 여러분들 보통 몰라요. 특히나 여자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거나 주변에 여사친이 없으면 옷 스타일 혼자서 찾기 엄청 어려워요. 자기 스타일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몰라요. 요즘은 좀 전문적으로 옷 스타일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러니까 퍼스널 컬러라든지 이런 걸 해주는 곳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어떻게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찾냐? 옷에 몇백만 원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자분들은 이제 20대 중반쯤 됐을 때 아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부터 찾자니 어렵죠. 언제 다 옷 사고 언제 다시 입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가 어울릴지 몰라서 문제야. 일단 어차피 32살이시니까 그냥 처음부터 퍼스널 컬러 같은 거를 진단을 받으셔서 그 선생님이 말해준 이런 옷들이 어울리고 이런 색상이 어울려를 듣고 그 위주로 옷 스타일을 찾아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더 돈이 안 들여. 18살, 20살에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 입어보고 5,000원짜리 계속 입어보고 몇 번 시도해보고 또 사서 버려보고 사계절 내내 다른 옷 시도해보고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내가 이거 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38살 될 수 있잖아요. 나머지를 이렇게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가 좀 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내가 조금 큰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스타일링을 받으세요. 헤어샵은 패션 추천 안 해요. 다른 데 가셔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엄청 낯설 거예요. 이게 내 옷이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도 입어 버릇은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집에 있는 옷? 그런 옷만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어색하다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입을 수 있구나, 이렇게도 되는구나로 그냥 긍정적이게 조금 더 받아들이세요. 이게 이제 준비 과정이 여러분, 이게 준비야. 와,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은 이미 12년 전부터 해왔어. 20살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해왔어 이미. 이거를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군대 이전부터 해오던 일들이야 이게. 그리고 나서 해야 하는 거는 이제 똑같아.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서 누굴 만나거나 아니면 동아리나 동호회를 들어간다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소모임 같은 거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룹으로 하는 운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뭘 배우는 데라든지 이런 곳을 점점 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데를 가다 보면은 이제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되고 나면은 만날 수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넓어질 테니까 이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 30대 모쏠 분들한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중에서 본인에게 제일 맞는 거, 본인이 해볼 수 있는 거 잘 따지셔서 본인한테 어울리는 걸 해보시면 되고, 이 방법들은 여러분 추천을 해주고 추천을 안 해주는 방송이 아니라 그냥 모든 방법을 말을 할 거예요. 어디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어디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가장 정말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된 게 이제 어플이죠. 소개팅 어플 있고요, 뭐 블라인드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인스타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채팅 같은 거 하는 거 있어요. 채팅하는 어플로도 만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애는 채팅으로 하는 어플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거의 1년째 잘 사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해볼 수 있고 가장 쉽고 가장 편한 거예요. 왜냐고? 앉아서 누워서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어지고 진지한 관계까지 넘어가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내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어플이죠. 직장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뭐 외로운데 아니면 뭐 취미생활 같이 할 사람 뭐 이러면서 해서 올라오는 글들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뭐 따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해요. 블라인드랑 DM이라는 소통 창구를 통해가지고 연락을 하는 거죠. 제 영상이 인스타 관련돼서 있어요. 꼭 확인을 하시고 인스타로 연락을 하세요. 두 번째는 소모임이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에서 되게 활동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것도 어플이 있죠. 이런 어플 같은 데서 지역 모임을 많이 찾아다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테니스, 등산, 걷기, 아니면 애초에 그냥 이성을 목적으로 하는 느낌의 친목을 위주로 하는 술을 마시는 모임, 그리고 이제 뭐 영어 회화라든지 아니면 재테크 관련돼서라든지 이런 데서 많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자분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이 안에서 남자분들이 많이 할 것 같은 것보다 좀 여자분들이 많이 할 것 같은 곳을 좀 추천을 더 드리긴 하죠. 소모임이지만 돈이 좀 많이 드는 거는 이제 와인 모임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와인 모임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 자, 이제 클래스예요. 클래스는 요리, 그림 아니면 단체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도자기까지 있을 수도 있고요. 악기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각종 학원들도 있죠. 학원에서 배우는 회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격증 학원이라든지 그런 학원을 가서도 이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악기나 요리, 그림 같은 경우에는 30대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요리도 바리스타 쪽은 남자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한 5대5? 뭐 이렇게 되던데? 근데 요리가 베이킹 쪽으로 가면은 그나마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마카롱 클래스 이런 거 조금 추천드려요. 추천을 가장 많이 드리는 건 봉사활동이에요. 근데 잘 안 가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봉사활동에서 만나는 인연이 절대 정말 나쁜 인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어떤 이제 노인회관에 보내는, 노인복지회관에 보내는 뭐 뜨개질을 하는 거라든지 막 수세미 뜨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연탄은 요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복지회관을 가서 요리를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당연히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강아지 이렇게 좀 그런 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로맨틱하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죠. 예전에는 여행을 가면은 이렇게 내일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여행이 외로우니까 여러 명 같이 해가지고 만나자, 이래서 내일로 여행을 같이 떠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많이 없어졌죠. 꼬시는 사람들만 올까봐 걱정돼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30 몇 년 동안 모쏠인데 이거라도 해야지. 요즘은 이제 개합 파티가 많이 일어납니다. 개합 파티 이런 건 인싸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그 안에 아이도 있어.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라고 해서 개합 파티 못 옵니까? 이건 아니야. 테이블에 5명이 앉잖아? 그 중에 2명은 아이야. 2명은 아무 말 안 해. 3명이 말 이끌어내고 있어. 아이 2명은 대답만 해. 거기 앉아서. 그거라도 하라는 거지. 파티가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지역 여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해요. 그 안에서 숙소를 또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같이 해요. 워크숍을 같이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를 같이 한다거나 어디를 관광지를 같이 간다거나 다양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신청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발로 뛰고 이것도 정보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행을 가게 되면은 진짜 헌팅이 많이 있죠. 이건 현실이에요, 여러분. 특히나 바다 쪽이나 아니면은 뭐 남녀가 잘 모여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웬만해서는 다 어느 정도 헌팅은 좀 예상은 하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헌팅도 이렇게 좀 여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도시에 있는 헌팅 술집에서 헌팅을 하는 것과 바닷가 앞에서 헌팅을 해가지고 돗자리 깔아놓고 바닷소리 들으면서 헌팅을 하는 거랑은 약간 많이 달라요. 맞아, 가평도 헌팅이고 뭐 강릉
이런데 다 아니면 약간 이럴 때도 있던 것 같아. 여행지를 갔는데 남자 둘이서 여행을 왔고 여자 둘이서 여행을 왔어. 그러면 용기 내서 먼저 같이 여행 혹시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동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스키장, 사실 여름에 그 워터파크도 많다고 하는데 근데 워터파크랑 이렇게 스키장은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그 안에서 1박을 했을 때 약간 이러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면은 본인들이 용기를 조금만 낸다면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행에 해외여행도 있는데 해외여행도 제가 영상 올렸지만 한국인이 많이 가고 술이 있는 곳을 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합석을 하는 게 우리나라 술집에서 합석을 하는 것보다 한 200배 쉽습니다. 자연스럽게 잘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내 연애는 하지 말아야겠지? 아, 이것도 방법이긴 방법이거든. 회사 같은 경우 야근이 많아서 사내 커플이 정말 실제로 많습니다. 그쵸? 그래, 사내 연애도 방법이라고. 그 다음 6번째 사내 연애요. 우리 방송에서는 많이 하지 말라고 막기도 하고 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방법이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빡센데야. 그럴 때 옆에서 하나씩 챙겨주고 달달한 간식 하나 건네주고 기대게 되고 이러면서 네, 그런 사내 연애입니다. 아무튼 사내 연애는 그때 너무 쉽게 시도는 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로 둘이 잘 맞으면 좋겠지만 어렵긴 해요. 그냥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 20대들은 대학교 축제 너무 좋지. 사실 30대여도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지. 학교가 외진데 있는데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다 오는 그런 축제들 있잖아. 약간 지역 축제 느낌이 나는 또 그런 대학교 축제들이 있거든요. 어떤 지역에 대학교가 거기밖에 없다거나 이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가. 이러면 또 생길 수도 있긴 해. 할 수도 있긴 하겠지. 하지만 일단 뺄게요. 7번째 결정사 있어요. 결정사는 사실 30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요즘은 20대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한다고 들었어요. 일단 이 결정사는 돈이 많이 들지만 내가 여자분과 데이트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은 빨리 쌓을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조건을 조금 더 많이 볼 수도 있다라는 건 있어요. 내가 여자를 딱 만나서 바로 얘기를 해봐야겠다 하는 거는 이것만큼 빠른 건 없어. 왜냐면 다른 거는 본인이 노력해야 돼요. 돈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나서고 본인이 그래도 말이라도 걸어보고 무리에 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이 결정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면은 앉혀주니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취미생활이에요. 이게 약간 소모임이나 클래스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취미생활을 이제 단체로 하는 이런 걸로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크로스핏, 댄스 배우는 거 괜찮아. 맞아. 투구파다 이런 것 때문에 댄스가 되게 많아졌잖아. 그런 취미도 괜찮지. 네, 그리고 이제 잘 보면은 주짓수도 의외로 여자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 골프는 단체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 골프는 옷이 예뻐. 어떤 브랜드점에서 잘 팔리는 옷들을 보잖아? 그러면 그게 보통 지금 여자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취미생활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 골프도 가면은 좀 괜찮을 수 있다. 물론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람을 만나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하시게 된다면 그나마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회식이거나 따로 밥을 먹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야구장에서 마음 먹으면 생겨. 근데 약간 야구장은 여자가 마음 먹으면 생길 수 있어. 이게 남자한테 추천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같은 곳을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데서도 조금 친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리고 방법이라고 치면은 번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 번따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번호 따는 거, 길에서 번호 따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거. 1번에서 9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시도를 할 수 있는 건 이거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이거 언제 다 해보냐? 하지만 많은 남녀분들이 20살이 되자마자 다 했던 방법이에요. 한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그거를 정말 하루아침에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기죽고 내가 뭔가 잘못 말했을까봐 걱정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못쏠 탈출 확률이 높아진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거 보시기 전에 1편부터 보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사친과 혹은 여자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이 영상이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카톡 아주 기본편이에요. 첫 번째로 대답할 수 있도록 물음표를 붙여서 해야 해요. 카카오톡은 일기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서로가 알아가야 하는 단계고 상대방이 궁금하고 그 사람도 나를 궁금해해야 하는 단계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할 말이 없도록 카카오톡의 연결고리가 끊기도록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도록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을 할게요. 저 출근해요. 이렇게 카톡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 출근해요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출근하는구나. 끝이죠. 더 이상의 다른 생각이 안 들잖아. 근데 이런 대화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저 출근했어요. 오늘 잘 잤어요? 라는 식으로 그 뒤에 이 사람이 대답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상황이라든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던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한 똑같은 질문이 없고 단답이시라면 더 이상 대화를 이끌어 나가지 말고 보통 그냥 무시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지만 아마 여자분과 카카오톡을 별로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라면 지금 이것도 얼마 만에 온 기회야. 그래서 아쉽단 말이야. 그래서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질문을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장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다정한 남자 좋아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예스 아니면 노겠죠? 이런 질문이 아니고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해요? 라고 해서 이 여자분이 이 질문을 보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들을 하는 거야. 단답으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길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로 하는 거야. 그게 안 해보시면 어려워요. 근데 왜냐면 저도 누군가한테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편하지. 아, 밥 뭐 어떤 거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솔직히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 외우셔도 괜찮아요. 질문 자체들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안 릭십을 하거나 릭십을 해요. 그러면 미련을 버리십시오. 아,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잘 안 될 것 같은 사람 한 명 붙잡고 있는 거? no. 상대방이 안 릭십하거나 릭십하면은 그냥 금방 다른 여자분과 다시 카톡하세요. 제가 많이 본 케이스 중에 상대방이 단답만 해줘도 나한테 대답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카톡을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모티콘을 보낸다거나 하지 마세요. 안 돼요. 해보고 싶다면 딱 한 번까지만 하세요. 또한 상대가 하는 질문에 대한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본인은 읽었다고 생각하고 리액션하지 않고 또 질문만 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대답을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세 번째로 여러분 카카오톡은 고백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10대가 아니란 얘기지. 내가 얼굴 보고 고백할 용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얼굴 보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기프트콘 선물하면서 고백하거나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돼요. 카카오톡은 서로를 알아가는 그 과정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거고 사귀게 된다면은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일상을 공유하는 장소로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중요한 이벤트를 결정짓는 장소가 아닙니다.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는 건 떠보는 거 정도야. 이런 거 있잖아. 주말에 약속 있어? 나랑 만날래? 이 약간 요 정도의 강도인 거지. 고백은 만나서 사귀자고 하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카카오톡으로 고백하면 거절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얼굴 보고 고백 안 하는 거 쉽잖아. 쉬운 만큼 거절도 쉬운 거예요. 네 번째로 적절한 이모티콘 사용 괜찮아요. 하지만 성의 있게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대답을 하는 것 같고 스타를 많이 내면서 별로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의 성의 없는 카톡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면 쯤 되면은 카카오톡 말투로 상대방을 파악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넷 용어 사용 안 하셔야 됩니다. 밈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뭐 알짝딱할센인가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 하지 마세요. 사귈 때는 몰라 해도 돼. 근데 안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용어 너무 줄임말 이런 거 안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인터넷 용어가 인터넷 용어인지 모르고 쓰는 경우들이 있어. 그것들도 되게 마이너스 요소로 많이 잡히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카톡이 끊길 수도 있어. 남자들끼리 하는 카톡은 조금 더 가볍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억기억 이렇게만 보내고 할 수도 있고 그거를 가져오시면 안 돼요. 연애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세인데 여러분들이 저자세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연애 경험도 없고 뭐 여자를 만나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상대방이 나를 만나준다? 나한테 카톡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단 말이야. 이런 선택권이라든지 모든 거를 다 여자 쪽에서 쥐고 있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돼.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는 또 다른 분과 연락을 하면
돼 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물론 어렵겠지만 이 카카오톡을 하는 것도 우리가 뭘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소통의 하나잖아요. 서로가 같이 하고 있는 마인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내 거를 씹는다고 하면 아, 저 사람이 그냥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넘기셔야 하는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제 영상들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도 많이 안 하셔야 돼요. 둘이서 밥 한 번 먹은 적 없는데 뭐 기프트콘 큰 거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대부분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서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이 서론이 있고 아, 네, 저 점심 먹었어요. 카톡과 실제로 만났을 때를 잘 생각을 해둬야 돼. 뇌가 돌아가기가 힘들겠지만 뇌를 돌려야 되는 거지. 만났을 때 이 상대가 좋아하는 게 있어. 분명히 이 상대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단 말이야. 보통은 뭐 강아지, 뭐 고양이, 아니면 음식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저처럼 야구 좋아한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할 얘기가 없어도 우리가 만났을 때 이 여자가 좋아했던 것들을 생각해내면서 그걸 대화 주제로 꺼내는 거예요. 꼭 대화할 때 상대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거 할 때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지, 어떤 음식 얘기를 할 때 행복해하는지, 어떤 거 할 때 기분 안 좋아하는지를 무조건 캐치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카톡 내용을 좀 더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가 있어. 상대가 좋아하는 거 알겠어. 근데 대화를 어떻게 꺼내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릴스, 쇼츠 뭐 얼마나 많니? 숏비디오를 찾으세요. 강아지 좋아한다고 했으면 귀여운 강아지 숏비디오 찾아가지고 보내.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면 되는 거야. 도파민 공격. 나도 이 영상을 보면서 귀엽다고 나도 재밌다고 생각해. 나도 이걸 보면서 되게 즐겁다고 생각해. 라는 거를 상대방에게 은근히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주는 거죠. 보통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의 대화는 그거밖에 없어. 점심 먹었어? 일 끝났어? 피곤하진 않고? 비 온다더라. 우산 챙겨. 아, 너무 덥다. 뭐 이런. 아,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상대가 좋아하는 거 숏비디오 찾아서 보내세요.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점심 먹었어라고 물어보고 상대가 뭐 먹었대. 아, 나 오늘 국밥 먹었어. 맛있었어? 나는 오늘 이거 먹었는데.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거죠. 자기 이야기도 같이 넣으면은 조금 더 대화할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점심 먹었어? 나 오늘 국밥 먹었어. 해서 맛있었어? 하고 대화를 그냥 끝내버리면 맛있었어. 약간 요렇게 돼버릴 수가 있잖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TMI 같다라는 생각이 할 수가 있어. 아, 이거 너무 TMI가? 상대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너무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 상태도 조금 들어가야만 상대도 자기 이야기를 조금 더 해. 왜 그걸 무서워하는 거야? 잘 자요. 네, 잘 자요. 다음날 이걸 하고 싶은 거지. 점심 드셨어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릴스 하나 보내. 아, 이거 너무 귀여워요. 해도 돼. 이거 없이 그냥 다음날 뜬금없이 이걸 보내도 문제가 없어. 근데 대부분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서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이 서론이 있고 아, 네, 저 점심 먹었어요. 약간 요렇게까지 하고 저도 뭐 먹었는데 어쩌저쩌 하다가 아, 근데 이거 보셨어요? 약간 이러면서 이거를 보내고 싶은 건가 봐. 이거를 안 해도 된다. 안 하고 이게 근데 기본 조건은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야겠죠? 쇼츠든 릴스든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보내도 이상하지 않다. 그냥 이게 인사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쇼츠 같은 거 아니어도 돼. 걷다가 뭐 이름 간판을 발견했어. 그런 거 찍어서 이름 발견 이러면서 그냥 진짜 사진 하나 보내서 저의 오늘 점심입니다. 뭐 드셨나요? 약간 요렇게 질문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길 가다가 찍은 길 고양이, 이쁜 하늘 사진, 상대 이름이 민지면 민지네 꽃집 같은 간판 찍어서 보내고 음식 찍어 보내도 되고. 그치. 그게 그 앞에 서론 없이도 저걸로 바로 시작해도 문제가 안 돼. 저렇게 시작을 하면은 그냥 뭔가 계속 자연스럽게 카톡을 이어가는 느낌을 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지. 오히려 아침부터 안부 물어보고 하는 게 더 어색할 수도. 그치?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거 같잖아. 이야기 또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선톡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나 지금 너한테 고민해서 보내는 거야.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서 내가 정말 고민해서 너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뭔가를 보내는 중이야 라고 느껴져요. 이게 다 느껴. 다 알아, 사람은. 근데 그냥 뭐 툭 하나 뭔가를 던져놓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얘기를 하면은 고민하면서 보낸 느낌이 아니잖아. 그냥 보다 보니까 재밌었어. 그래서 공유하고 싶어 해서 보냈고, 내가 길 가다가 뭘 봤어. 근데 그게 웃긴 거야. 그 공유해 주려고 보내는 거고.
거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어가지고 말로 하는 게 엄청 어렵다. 자다가 일어나서 어디 가세요? 신기하다. 이곳이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라 퇴근 시간대는 항상 회원들로 붐벼서요. 그러면 기구 사용하기 어려워 집에서 쉬었다가 밤에 가곤 해요. 그렇긴 하겠네요. 저희 동네도 퇴근 시간대 사람 많아 샤워하기 힘들더라고요. 유유. 저도 동생이 고양이 키운 적 있어요. 가면 대신 맡아주기도 했고 만두 등 입맛도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헬스 같은 것도 공통된 경험이 있다 하시니 반갑네요. 저처럼 쉬었다 나가면 한결 나을 것 같은데 막상 집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어렵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카톡은 문장을 너무 정직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가는 이유를 말할 때 오늘 제가 바빠서 그 시간대에 사람이 많다 보니 안 가게 되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렇게만 말을 해도 되거든? 내가 정직하게 문장과 문단까지 만들어가지고 디테일한 상황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사실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약간 좀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상대방이 사실은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재미없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할 때 별로 쓰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 그거 좀 안 해도 괜찮고. 근데 만약에 저런 말투를 쓰는 여성분이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지문을 읽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곳이 직장인 많은 곳이라 퇴근 시간대는 항상 회원들로 붐벼서요. 그러면 기구 사용해도 어려워서 집에서 쉬었다가 밤에 가곤 해요. 라고. 사실 실제로 얘기하지 않잖아. 여기 직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퇴근 시간대 사람 너무 많아요.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조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만두 얘기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헐 저도 만두 좋아하는데 이게 다야. 저 만두 등 입맛도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헬스 같은 것도 공통된 경험이 있다고 하시니 반갑네요가 아니라 저도 만두 좋아하는데 우리 비슷한 거 되게 많네요. 이거면 되는 거야. 약간 조금 고지식해 보이고 재미없는 사람의 느낌을 준다. 이런 사람은 그냥 직접 만나는 게 나은데 그치? 그게 훨씬 낫지. 덕가여야 생긴다. 영화 좋아하세요? 라고 했는데 네 엄청 좋아해요. 저는 마블 시리즈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그것도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A 입장에서는 그거 재밌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여기서 뛰었어야 됐어. 엄청 좋아해요. A씨도 좋아해요? 여기로 가야 돼. 대화가. 영화 좋아하는 질문은 상대방도 좋아하는 집까지 얘기가 나오고 나서 저도 좋아해요. 최근에 보신 거 있어요? 라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여기서 이번에 그것도 봤어요. 혹시 보셨어요? 이게 처음에 1타에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또 대답을 했으면 그 대답에 질문이 있잖아. 그 질문이 나올 때 얘기를 하고 다시 또 물어봐야 돼. 이 사람이 질문한 거를 이 사람도 대답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대화를. 이게 만약에 나만 대답을 하고 질문이 또 그 사람의 질문에 의해서 또 주제가 바뀌어버리면 결국 나만 말하게 됐고 A라는 사람은 얘기를 한 게 없단 말이야. 질문만 했지. 많은 남성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상대방이 자기가 길게 말한 거에 질문을 해주고 대박 재밌었겠다 라고만 대답해주면 대화가 된 줄 알아요. 인터뷰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나한테 호기심도 없고 그냥 넘겨버리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영화 좋아하세요를 물어본 것은 스몰 토크로도 할 말 없으니까 물어봤을 수도 있지만 많이들 자기가 대답하기 좋거나 이야기할 때 재밌는 것들을 많이 던져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사실 B한테 던졌지만 A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캐치하는 게 필요해. A에서 영화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네 저는 마블 시리즈 이런 거 좋아하고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 끊어서 한 번 더 정주행했네요. 개봉한다는 영화관도 곧 가려고요. 라고 했더니 A분이 오늘 개봉한다고 해요? 그래서 B분이 네 개봉한다네요. 괜찮으면 보러 가실래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말하겠어요. 만약에 B의 입장이라면 지금 A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가 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질문부터 가면 안 되죠. 이 앞에서부터가 잘못됐는데 여기서부터 가면 안 돼. A는 뭘 좋아하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요거 진짜 빼고 이것만 해도 되거든요. 영화 좋아하세요? 개봉한다는 영화관도 가려고요. 그거 좋아하세요? 라고 했을 때 네 혹시 A씨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뒤에라도 질문이 좀 나와야 한다는 거죠. A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A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하는 모습이 있어야 이게
A의 입장에서도 아, 저 사람이 그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대화 혹은 내가 말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땡땡이 통해 인사드려요. 저도 헬스하는데 같이 하는 친구가 갔는데 맛은 없어서 추천을 못하겠네요. 헬스하는 같이 하는 친구랑 갔는 데가 이제 TMI지. 밥 얘기하고 있잖아. 헬스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되거든. 이제 내가 헬스하는 걸 어필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거는 뭐 하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아, 지금 그냥 헬스장이에요 라고 해도 괜찮거든. 저 말이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는 말이지. 땡땡님은 뭐 먹으려고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대화가 훨씬 담백해져. 훨씬 더 캐주얼해지고. 헐, 저도 돈까스 좋아하는데 맛있는 곳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그리고 그 여러분 답장 기능 좀 씁시다. 상대방 문장에 답장할 수 있는 거. 왜냐면 여기서 아 정말요? 라고 이제 해버리면 이게 뭐가 아 정말요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전 풀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상대가 물어볼 게 전혀 없어요. 맞지? 이미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냥 대화를 하실 때 조금 더 실제로 말을 하듯이 카톡을 해도 괜찮으니까 설명문을 쓰지 말자. 자기한테 고백하면 안 돼 라고 말했던 여성분이랑 다음 주 목요일에 단둘이 밥 먹기로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3주 동안 공무원 연수 받았는데 제가 호감 있는 티를 좀 많이 냈거든요. 이거는 사실 밥을 먹어야 알아요. 지금은 티를 안 내고 있나요?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아, 본인만 선톡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은 밥 먹기로 한 게 뭐야? 이것도 붕어빵님이 먹자고 한 거야? 보고 싶다고? 그러면은 자, 이게 테스트 시간입니다. 아, 여자분도 호감이 생겨서 이 사람의 진심을 알아서 아닙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마음을 표현을 해주고 진심 어리게 해주는데 만났을 때 어떤지 보자가 됩니다. 근데 그 어떤지 보자가 붕어빵님의 행동과 말투, 가치관을 확인하겠다만 있는 건 아니고 내 마음도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붕어빵님을 단둘이 만났는데 나름 괜찮아. 아니면 되게 재밌었어. 이 시간이 즐겁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조금씩 열 거예요. 테스트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너가 내 조건에 충족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이 여자분이 이 붕어빵님과 뭔가 관계를 진전을 시킬지 진전을 시키지 않을지 본인의 감정도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분은 솔직히 절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어쨌든 근데 계속 붕어빵님이 이제 구애 같은 느낌을 하잖아. 그러면 한번 만나볼까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났을 때 여자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 없었는데 남자로도 되게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죠. 그러면은 좀 발전할 수 있어. 그래서 밥 먹을 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못소리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내가 돌아버리겠어. 그래서 편하게 하면 되나요? 편하게 어떻게 하게? 편하게 어떻게 할 건데 밥 어디로 먹으러 갈 건데 그분이 정한대요. 그 여자분이 붕어빵님이 못소린 거 알아요? 아유, 느낌이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알아? 알아! 알면은 그냥 편하게 갔다 와. 편하게 갔다 와. 술은 드시나요 혹시? 저녁에 제가 일정이 있어. 거기다 붕어빵님 일정 있어? 중요한 일정이지. 그래 그럴 수 있어. 중요한 일정인데 가야지. 이 시간이 애매해. 점심 먹고 할 게 뭐야. 친구 만나도 점심에 만나면 할 게 없다 야. 점심을 4시에 먹고 2차 가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는데 저녁에 일정이 있대잖아. 일정하러 가셔야지. 다음도 있으니까. 왜 다 포기해? 아니야, 아직 안 망했어. 아니, 여자분의 성격을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좀만 도와주세요. 지금 몇 시에 가야 되는데? 저녁 6시? 저녁 6시야, 일정도 진짜. 근처 전시회 좀 찾아봐봐. 전시회. 선짜리인가요? 아니, 이게 선짜리면 말이라도 안 해. 본인이 호감 있어가지고 계속 연락했던 여자랑 드디어 밥을 먹게 됐는데 6시에 약속 있다고 가야 된대. 일정 있는 겸에 그분 보러 가도 되냐고 물어본 거랑 근데 진짜 일정이 있어. 보통은 일정이 있는데 잠깐 봐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거는 일정이 없어도 가는 거거든. 이게 좀 귀여워 보이면 괜찮은데 귀여워 보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귀여워 보여야 될 텐데. 근데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여러분 가긴 가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점심을 먹고 산책처럼 할 수 있는 전시회 같은 데를 가고 빠이 하면 될 것 같아. 밥 먹고 카페 가는 게 가장 무난하겠죠? 카페는 망할 것 같은 게 이게 카페는 좀 대화가 통하고 그래도 웃기고 얘기가 돼야 카페가 재밌는 거거든? 근데 카페가 재미없어질 것 같아.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버릴 것 같아서 이 말이 없어도 좀 뭐 사진을 찍어줄 수 있다든지 뭔가 볼 수 있다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가 있으면 이 어색한 시간이 좀 흘러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뭔가 전시회 같은 데 가서
사진 찍어주는 것들 있잖아. 약간 요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2시에 만나서 식사하고 얘기하다가 중요한 일정이었는데 오늘은 안 가고 싶네요. 술이나 한잔 같이 할까요?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거지만 우리 사연자님은 저녁에 가실 분이야. 진짜 중요한 일정이야.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그래도 여자분이 뭔가 아쉬워한다거나 이런 느낌을 근데 캐치를 못할 거 아니야. 여자분이 뭔가 헤어지는 걸 아쉬워한다거나 이런 걸 캐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쉬워할 것 같은데 헤어지기. 각이 안 보이는군요. 아니야. 있을 수도 있지. 이제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지금 애프터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그 시간을 정말 잘 즐기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이 그 전시회 같은 거를 되게 좋아했으면 또 그런 다른 거를 같이 하러 가자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못쏠 영상들 3번 반복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못쏠 영상 꼭 보세요. 제 영상에서 정말 내가 남자분들 못쏠 탈출시켜주려고 얼마나 고심고심해서 만든 나의 한 4년 정도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나도 모쏠을 만나봤으니까 더 얘기해드릴 수 있던 거고.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너 이거 왜 그래? 진짜로? 너 이 사람 좋아하는 거 맞아? 사연자님, 이거 너무해. 장난이겠지? 여자 평균보다 어깨 넓은 여자 1인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여자가 나 어깨가 넓어서 이러면은 완전 아담한데 하나도 안 넓어, 그리고 어깨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원하는데 여기서 나온다. 너 넓더라. 너 넓더라? 너 넓더라! 야, 이거 진짜 이거 듣자마자 마이너스야. 이거 듣자마자 이거 농담으로 한 얘기지. 야, 웃기지도 않아. 이거 이게 어떤 느낌인 줄 알아? 이 남자가 나는 어깨가 너무 좁아 이랬더니 여자가 맞아, 너 어깨 좀 좁더라,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이거 기분 좋아? 이러면 좀 작은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상대가 맞아 니 진짜 호비시더라 크크크라고 한 거랑 왜 여기서 여자분이 그나마 사실 뭐라고? 뭐 훼손 어쩌고로 신고할게요 이랬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 농담이야. 너 어깨 예쁘기만 하고 내가 너보다 훨씬 넓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무스탕 입으니까 더. 야! 야, 시비거냐? 어떻게 좋아하는 여자한테 할 수 있는 멘트야 이게. 답답한 거 뭔 줄 알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이게 분위기라는 게 중요해. 그 이상형 이야기할 때 나왔어. 이상형 이야기할 때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날 되게 예쁘게 보고 있지 않구나, 약간 요렇게 받아들여져. 본인 이상형이 나는 아닌가 보다. 넌 얼굴이 예쁘니까 괜찮아라도 뭐 하나라도 던져줬어야지. 그것도 안 던지고 커버치는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 여자가 지금 상처받았어. 지금 아니라는 얘기 듣고 싶은 거야. 아니라는 이야기 듣고 싶어서 여자가 뭘 했는 줄 알아? 나 어깨 넓어서 탈락이야?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 여자가. 아니라는 얘기 듣고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남자가 글쎄요 여기서 아니 얼굴이 예뻐서 통과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했어야지. 이거 여자분이 진짜 이거 아니라는 얘기 들으려고 끝까지 물어본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얘기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이 운동하는 사람끼리 얘기 나눈 거죠? 내 카톡이 너무 화가 나서. 질문이 뭐였지? 일단은 제가 얘기를 하면 본인이 예쁘다고 이야기를 해주든 뭐 칭찬을 해주든 이번에 만났을 때 딱 보고 뭐야 어깨 완전 좁잖아, 이 쪼꼬미가 막 이러면서 좀 장난을 쳤어야지. 여자분 말투가 친구처럼 막 장난치는 거를 좋아하는 타입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카톡으로도 성격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여성분이 되게 섬세하실 것 같고 감정선도 되게 있으실 것 같고 엄청 T보다는 F에 가까워요. 싫은 소리 못하고. 그러니까 남자인 친구들이 장난치는 거를 쿨하게 넘기는 타입이 좀 아니라고 보여.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상처받고 그냥 쌓아두는 타입,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인프피 가깝다. 인프피 같아. 아니 인프피야? 야 진짜 돌겠다. 어떡해. 그러니까 조금 더 장난을 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고 다정한 느낌, 그리고 예쁘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질문을 좀 하세요 상대한테.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남자가 여자한테 그다지 관심이 있어 보이는 질문들이 없어. 좀 질문을 좀 하시던 아니면은 뭐 공감대를 형성을 하시던. 강아지 릴스 같은 거 보내. 그냥 강아지 릴스 같은 거 보내서 너무 귀엽다, 보니까 너 생각난다, 뭐 이런 거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질문했다가 부담 가질까봐요. 더 질문했다가 아니 질문을 한 게 없는데 부담 가질 게 뭐가 있는겨? 이러고 있으면 그냥 이대로 끝납니다. 이거 그냥 끝나 이대로. 씨, 어깨 듬직하네. 또 얘기하네. 또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이 남자애는 장난친 건데 마음이 이해가 돼. 영식님은 이거 가지고 뭔가 친해지고 싶고 얘기할 거리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먹히는 친구가 있고 안 먹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는 안 먹혀. 이게 먹히는 여자도 있거든? 근데 이 친구 이 여자분은 머리 쓰다듬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계속 뭔가 사랑스러운 눈빛 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어깨 얘기를 그 몇 번이나 꺼냈는데 지금 만나자마자 어깨 듬직하다는 얘기를 또 해버리면은 어떡해. 그냥 망했어요. 전 아니 일단은 그 망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뭘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월요일에 보나요? 월요일에 오늘 예쁘다고 칭찬 바로 해줘야 됩니다. 이쁘다고 칭찬 바로 합시다. 이 여자분에게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건 남자가 주변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어차피 카톡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나서 다정하게 말합시다. 카톡하면서 뭐가 벽이 생겼어? 어깨부터 벽이 생긴 거야. 네, 오늘 한 이야기는 고백하면 안 되는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많이 들으셨잖아요. 고백은 혼내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고백이 공격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단둘이서 만난 적이 있는가? 이게 만났다는 게 뭐 물건을 건네줘서 만났어요. 이런 거 아니야. 둘이서 밥을 먹고 카페를 가고 뭐 술을 마시고 이런 데이트 같은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가 체크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단체로만 만난 거야. 근데 그 단체로 만났을 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대화로 이제 썸을 탔다고 오해를 하거나 그런 거지. 단 둘이서 만날 수 있냐?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상대와 이성적인 이야기, 연인에 대한 이야기,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식의 또 썸을 탔을 때 할 수밖에 없는 대화. 당신이 연애를 할 때 어떤 식이냐 이런 게 궁금한 대화. 그런 대화가 오간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의 이상형을 궁금해하거나 혹은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해하거나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건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오 그렇구나 이런 식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지. 갑자기 여기서 상담이 되면 안 돼요. 갑자기 전애인 얘기를 하면서 상담이 돼버려. 이런 거 말고 이 사람이 나를 연인으로 가지고 싶어서 내가 연인이 되고 싶어서 하는 질문들이 있었는가. 이제 세 번째로 카카오톡이랑 전화를 할 때 내가 카카오톡을 씹힌 적이 있고 전화를 할 때 씹힌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횟수가 꽤 많다. 이러면 고백하면 안 돼 여러분. 이건 진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트는 눌러줬다. 아니면 대화를 한 번 할 때는 되게 잘 된다. 이게 안 될 때만 안 되는 거다. 마지막에 꼭 읽씹을 하더라. 근데 이게 읽씹이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읽씹할 타이밍이 아닌데 읽씹을 자주 한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야. 이게 카톡이 정말 서로가 감정이 오가고 있는가는 좀 봐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성이 나를 좋아하면 이성이 나랑 연인 관계를 원한다면 대화가 잘 돼. 어떻게든 이어나가. 내가 할 말이 없어도 오늘 뭐 먹었는지라도 말을 하게 돼. 근데 그런 게 딱히 없다? 라고 하면은 고백하면 안 됩니다.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씹히거나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하거나 이러면 바쁘니까 진짜 바쁘다고 했으니까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안 남겨야 돼요. 그냥 그 정도예요. 나에 대한 마음이 그냥 그 정도야.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사귈 때보다 썸 탈 때 연락이 더 잘 돼. 어떻게든 꼬셔야 하는 입장이거든 둘 다. 어떻게든 이거를 성사시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 있는 경우기 때문에 사귈 때보다 연락이 더 잘 돼. 이럴 수는 있잖아.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해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거든?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당신이 고백을 성공할 생각이 아니고 그냥 내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털어놓자 이런 마인드로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마음을 털어놨을 때 사귀고 내가 이 사람과의 뭔가 미래를 꿈꾸고 이러고 고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본인이 짝사랑이라면 짝사랑을 끝낼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로 둘이서 남몰래 막 좋아했었어 서로. 약간 요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확률이 되게 낮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성적으로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대방이 근데 갑자기 고백을 했어. 그러면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고 내가 여지를 줬나? 내가 어떤 행동을 좀 잘못했나? 이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있는 상태로 고백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썸이면서도 썸을 눈치채지 못하고 포기해야겠지 이런 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관계라면 대부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밥 먹을래? 영화 보러 갈래? 오늘 뭐 했어?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백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고백은 혼내주는 게 아니라 이뤄지는 거잖아.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게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4가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상대도 보고 싶다는 대답이 왔는가, 혹은 내가 보고 싶다고 말을 했더니 그럼 뭐 얼른 보자, 약속을 잡는다거나 이거 먹으러 갈래 하면서 보자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과정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손을 잡거나 작은 스킨십이 있었는가. 손을 꼭 굳이 이렇게 안 잡아도 그냥 약간 서로 어깨를 스친다거나 뭐 이렇게 팔꿈치가 닿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도와주려고 할 때 손이 이렇게 닿는다거나 하는 그런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이런 거를 했을 때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피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침에 잘 잤어? 저녁에 잘 자로 끝나는가. 근데 이거는 카톡을 안 하는 성향의 분들이면은 좀 아닐 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연애할 때 좀 안 할 수 있는데 이게 썸 탈 때는 오히려 좀 하거든요. 썸 탈 때는 궁금하잖아. 아직 나의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궁금하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잘 잤냐고 물어보고 뭐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저녁에 잘 자, 내일 또 연락할게, 이런 멘트를 남겼는데 또 연락이 왔다 갔다 하느냐,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다른 이성과 만남을 이제 안 하거나 혹은 다른 이성을 말했을 때 질투를 한다거나,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너랑 있으니까 나 이제 남사친 안 만나,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아니 너가 있는데 내가 남사친 왜 만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충분히 많은 시그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백해도 되는 요소 중 하나죠. 그건 이미 사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썸은 그런 거야. 사귀기 직전.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사귀기는 싫고 썸만 타고 싶어 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책임지진 않지만 썸 타면 이런 거 할 수 있거든. 내가 고백을 하거나 연인이 되거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되면 책임감으로 온단 말이야. 이제 한 명만 만나야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이랑도 뭐 못하고 뭐. 근데 이제 그 책임감 없이 연인처럼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약간 어색함과 그 설렘의 사이 서로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뭐 하라고 얘기는 못하고 강요하지는 못하고, 연인 사이에서는 좀 이거 하지 마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요구를 좀 할 수 있잖아. 이 썸 사이에서는 또 요구를 잘 못한단 말이지. 왜냐면 내 거 아니잖아. 아직 우리 사귀는 사이라고 도장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요구하거나 뭐 이런 거를 듣지 않고 좋은 것만 빼먹고 싶어가지고 썸만 즐기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얘기해주고 항상 연락해주는 사람이 있고, 만났을 때 뭐 과하게 뭘 안 하더라도 나름 즐거운 분위기에 상대방이 나를 많이 챙겨주고, 이런 것만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썸만 즐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책임감과 관계에 대한 정립, 그리고 서로 연애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맞춰줄 수 있어? 이렇게 조율을 하는 과정까지 가는 게 또 연애가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꼬시는지 깨달았어요? 그 자신감으로 지금 이거 슬퍼하지 마.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모쏠인데 소개팅으로 연애 시작한 지 8일 만에 헤어졌어. 내가 눈물 나는데 약간. 홍찬이 이별 관련 영상 보면서 마음 추스리고 있어요. 소개팅 영상과 모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다시 다른 여자를 공략할 생각으로 의지를 투합합시다. 이별 영상 보지 마시고요. 이별 영상으로 어떻게 이 슬픔을 이겨낼지 보지 말고 소개팅 잘하는 법, 모쏠 탈출하는 방법, 우리 영상 다 찾아보면 한 2시간 넘거든요. 내가 다음 소개팅이나 다음 여자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를 열심히 갈아봅시다. 나의 능력을. 야 이거 지금 뭐 추스리고 막 슬퍼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 너무 아까워.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이 8일 만나고 헤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우리 사연 중에서는 우리 만날까 해서 여자가 고민하다가 그래 했다가 헤어질 때쯤에 근데 사귀는 거 아닌 것 같아 하고 지금 몇 시간 만에 헤어진 사람도 있어. 나 근데 그건 진짜 너무하지 않았어? 사귀고 나서 당일에 그 미루는 거 다 보고 이번에 성공했었는데 3번 복습하겠습니다. 보고 이렇게 성공을 하셨던 거였구나. 그래도 약간 이게 한번 해보니까 조금 알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 이걸 보고 성공을 하신 거면 실전에서 실천을 하시고 하다 보면은 좀 여유가 생겨. 원래는 좀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더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조금 더 매력적이게 본인이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꼬시는지 깨달았어요? 그 자신감으로 지금 이거 슬퍼하지 마. 이별 관련 영상 보지 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여자. 이거를 실천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거 실천하셔서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이거 실패를 중요하지 않아. 한 큐에 배부를 수 없거든요. 약간 생각해보면 성인 되고 나서도 연애 잘하는 애들은 중고딩 때 2주 만나다 헤어져 봤어. 중고딩 때 이미 일주일 만나서 헤어지고 한 2주 만에 헤어지고 야 우리 사귈래? 아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이번에 속도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처음 연애를 하게 되면 좀 나도 모르게 좀 흥분할 수도 있거든. 그 성적인 흥분이 아니라 내가 연애를 시작을 했다라는 그거에 이제 너무 흥분이 되거나 감정 표현이 절제가 안 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상대가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게 한 번도 경험을 했으니까 천천히 가보는 걸로 합시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사귀자마자 이 사람이 날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버리면 나를 좋아하는 거라고 여자분은 느끼지 않아요. 아 얘는 어떤 여자든 상관이 없으니까 연애가 목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거부감이 드는 거거든요. 연애를 시작해서 신난 거지 나를 정말 좋아하게 돼서 신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별을 좀 빨리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점을 좀 더 생각을 했을 때는 상대방을 천천히 알아가고 이 사람의 이런 점이 되게 매력적인 애를 하나하나씩 찝어가는 식으로 조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좀 더 나아질 거예요. 금사빠냐고 질문도 많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연애를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내가 만약에 너 이제 마음이 급해진다 나도 모르게 이게 아직 컨트롤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사귄다는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어떤 걸 좋아하지를 하나씩 한 시간에 한 15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이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조금 더 마음이 좀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도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한번 해보셨으니까 아 이런 부분이구나 하면 될 것 같아요. 복습할게. 금방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깜찍한 윙크 손에 한 번에 깨꼬닥 나또 기절 또 광대 승천